그러면 이번에는 그 많은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말씀하신 한국을 대표하는 뭐 종목이 삼성전자니까요. 이런 데다 투자를 하지만 사실은 그 수익률에서 이제 좀 불만족스러운 결과들이 그럼요.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뭐 중소형주나 아니면 테마주 같은 경우는 뭐 언택 이런 화두를 띄고 있는 이런 것들 보면은 막 하루에도 막 몇 프로씩 올라가고 10%씩 올라가고. 네. 근데 이거는 뭐 안 움직인단 말이죠. 뭐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하다가 그 뭐라 그럴까요? 자기도 그러니까 패턴이 바뀌는 거죠. 처음에는 삼성전자 우량주 투자해서 장기 투자 해야지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네. 잘. 이 장기 투자 처음에 가졌던 그 투자의 원칙들은 사실 올바른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오래 지속이 안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이런 거를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시장을 놓고 보면은 1994년의 시장이 굉장히 좀 특이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9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코스피 200 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네. 근데 그 코스피 200 지수가 발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96년에 선물 시장, 97년에 옵션 시장이 열리게 되는데 기관 투자가들이 미리 이제 차익 거래를 하기 위한 이제 그 주식을 이제 확보해라라는 차원에서 미리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4년 1년 내내는 소위 이야기하는 200개 종목, 그 블루칩이라고 하는 종목은 매일 올라갔어요. 근데 200개 종목에서 빠져 있는 종목들은 사실 매일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시에는 이제 증권회사에서 이제 그 리포트를 쓰고 있었었는데요. 1년 동안 그 현상이 매일 지속이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쓸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제와 같습니다라고 쓰기는 어렵고. 근데 그때 이제 투자자들이 어떤 행태가 있었냐면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샀는데 좀 올라가니까 팔았어요. 팔고 나니까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삼성전자를 더 따라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거보다 조금 낮은 거, 조금 낮은 거, 조금 낮은 거, 조금 낮은 거 이렇게 몇 번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페니스탁 있지 않습니까? 뭐 저기 1,000원도 안 되는 네. 아주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잡주라고 하는 종목들만 가지고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퇴출되는 경우를 이제 많이 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좀 조금 상황은 다르긴 하지만 삼성전자와 같은 그래도 실적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실적을 낼 수 있는 그건 이제 가시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언택이라든지 아니면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에는 사실 수익 실현 가능성이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제 안전한 쪽에서 조금 더 위험한 쪽 이렇게 그 넘어가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선순환했을 때는 괜찮지만 중간에 한번 지뢰를 밟게 되면 그냥 뭐 발목 지뢰를 밟으면 괜찮은데 조금 센 걸 밟으면은 대전차 지뢰. 예, 뭐 대전차 지뢰는 우리가 밟아도 저기 터지진 않을 테니까요. 그렇죠. 좀 뭐 크레모나 이런 거 저기 그 잘못 밟으면 이제 큰일 나듯이 그런 일들을 당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지요. 예. 네. 그러면 요즘 이제 그 투자자들이 뭐 있어 공모주 청약할 때도 뭐 몇십 조가 몰리고 이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워낙 인기 있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도 아주 활발하게 참여를 하고 공모주에도 또 그런 것이 상장이 된 다음에도 되게 높은 가격이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는데도 과감하게 쫓아간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괜찮은 건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하나의 저기 그 군집 효과로 보여져요. 허딩 효과로 보여지는데 돈이 몰려가니까 가는 거죠. 근데 조금만 산수를 해봐도 그게 별로 그렇게 재미없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1억을 집어넣으면 뭐 40주를 받았다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 최근에 있었던 그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뭐 1,000만 원 집어넣으면 한 주도 받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시장에서 뭐 요즘에 신조어로 나오지만 따상 뭐 따상에 따상상 이렇게 가더라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주를 받았다, 5주를 받았다면 수익률은 클지 모르지만 수익 금액은 작단 말이에요. 기회비용은 크고.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진 않아 보인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증시 격언에 보면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에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돈들이 몰리는 쪽에서는 사실 큰 수익을 내는 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지 않은 좀 다른 쪽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그 수익률을 말씀하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 개인 투자자들의 그 약점을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얼마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이런 아예 그 수치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게 네. 이제 좀 그 성공적인 투자를 하는데 큰 제약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요건 좀 이제 그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그 한 번씩 물어봅니다. 지금 이제 제로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사람들이 이제 금리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 지금 제로금리 상황에서 주식 투자를 하면 연평균 기대 수익률을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 이제 막 저기 그 눈이 화사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저기 그 이야기해야지 칭찬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내놓는 저기 그 이 퍼센테이지가 10%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할 때 주식 투자를 하면은 연평균 수익률 20% 돼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높은 거 아닌가요? 아까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근데 이게 그 매년 누적적으로 20%씩 그 수익을 내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아무리 저기 그 뛰어난 펀드 매니저도 매년 20%씩 누적을 해서 수익을 낸다면 그 사람의 연봉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3년에, 뭐 속된 말로 3년에 더블, 5년에 더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에서는 가능해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3년에 더블이면 연평균 수익률이 산술적으로 33%예요. 그리고 5년에 더블만 하더라도 연평균 수익이 산술적으로 20%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수익률 관리가 충분히 가능한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연간 20% 내려면 내가 월 평균 2%씩은 저기 수익을 내야 되니까 이거 계속해서 누적해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면 이제 마음이 흔들리는 급해지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신 건 우리가 이제 보통 주식 투자도 그 투자라는 개념이 있고 트레이딩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그냥 주식의 가치를 보지 않고 가격만 가지고 보는 걸 이제 트레이딩이라고 한다고 보면 일반적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 트레이딩으로 성공할 확률이 있나요? 높나요? 평균적으로 보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없지만 주식시장에 보면은 분명히 이거 트레이딩을 통해서 큰 수익을 낸 사람도 있어요. 있고 하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 특성은 뭐냐면 정말 기계처럼 매매하는 겁니다. 뭐 제가 이제 그 옆에서 한번 봤던 그 경험이 있는데 제가 아는 사람은 이제 선물을 가지고 이제 트레이딩을 했었는데요. 이 친구는 돈을 벌면 하루에 1포인트. 당시에 이제 지금은 이제 배수가 좀 내려왔지만 당시에는 이제 1포인트당 50만 원이었거든요. 올라가면 1포인트, 떨어지면 0.5포인트. 그러니까 그 수익을 내면 50만 원, 손실을 보면 25만 원. 매일매일 그걸 하는데요. 아침에 이제 그 시초가가 지나고 나면 가격이 빨리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딱 3분 만에 1포인트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단말기를 끕니다. 예. 그리고 5분 이내에 25만 원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그 매매 정리하고 단말기를 끕니다. 그리고 어딜 가냐? 산에를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모바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이제 그 HTS만 있었던 시대니까 자기가 그걸 꺼내서 하루에 1포인트를 내가 더 수익을 내면은 그러면 100만 원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거 자기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을 배제하고 기계처럼 할 수 있으면 제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게까지 되기까지는 좀. 아니, 그 지금 선물 말씀하시니까 그 저희 방송에 이제 출연을 이제 모시고자 하는 그 어떤 그 유명한 투자자분이 계세요. 선물 쪽으로.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자신의 계좌를 저한테 이거 그러더라고요. 자기 와이프한테도 공개를 안 하는 건데 이제 보여준다 하면서 계좌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동 그 매매를 해가지고 하는데 15억의 자본금이 700만 원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도 그냥 자동 프로그램으로 그냥 계속 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한 20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소위 얘기하는 휴먼 저지먼트가 빠지면 가능한데 이거를 이 휴먼 저지먼트를 빼기가 쉬우냐? 제가 볼 땐 그렇죠. 아니 1억이 100만 원만 돼도 1000만 원만 돼도 막 가슴이 떨려서 못 벌렁벌렁거리죠. 그러면 이러한 그 초보 투자자 주린이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그 뭐라 그럴까 고수로 좀 반열에 좀 올라가려면 그 어떤 게 좋을까요? 예를 들면 종목을 이렇게 보면서 투자하는 바텀업 형식이 있고 그 톱다운 방식이라고 해서
전체 거시경제를 보면서 이제 뭐 섹터를 보고 뭐 이런 어떤 네. 방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탑다운도 있고 바텀업도 있고. 네. 예, 예. 어떤 것들이 좀 더 효율적일까요? 개인 투자자들에게. 네, 저는 이제 사실 저는 이제 뭐 이쪽에서 그 강의도 하고 논문도 쓰고 책도 쓰고 하지만 저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주식에 대해서는 의심이 많은 게 이거는 내가 주식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주식 뒤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의 심리를 따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과연 이제 주가라고 하는 것이 경제 상황하고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느냐 여기에서는 제가 굉장히 그 의구심이 많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경제를 갖다가 계속 저도 이제 젊었을 때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를 반영하는 거울이고 그래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이제 믿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괴리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있는 현상들 아니겠습니까? 펀더멘탈은 계속해서 쪼그라들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은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특히 제가 한번 이제 책을 쓰면서 그 고민을 해봤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경제, 산업, 기업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기업, 산업 그리고 경제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책을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책에서 그건 이제 그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탑다운 즉 경제, 산업, 기업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책이라고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워렌 버핏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투자 하는 방법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바텀업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그것이 산업적으로 적합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제가 맞춰주는 것인지 이렇게 가는데요. 근데 그 둘 차이는 제가 볼 때는 주식을 얼마나 많이 사느냐 적게 사느냐는 차이인 것 같아요. 버핏이 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주식 투자 절대 하지 마라. 실제로.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의아해하는데 버핏은 주식 투자를 하려면 제대로 해라는 거죠. 그냥 아무거나 막 사지 말고. 그래서 이제 이 탑다운을 하게 되면 경제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경제가 좋으면 경기 민감주, 경기가 나쁘면 경기 방어주.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 방어주 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 안에서 뭐 언택이라든지 아니면 식음료라든지 그걸 고를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안에서 그럼 뭘 사야 되느냐? 1등기업 사는 거죠. 그러니까 탑다운으로 내려오게 되면 결국은 어떤 기업이든지 내가 주식을 사야 되는 이런 그 결과가 나오는데 바텀업으로 가게 되면은 많이 스크리닝을 해낼 수가 있어요. 스크리닝을.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하실 때 우리가 경제라든지 이런 모든 걸 다 알기가 어려우니까 기업에 좀 주목하시라. 기업에. 그래서 이 기업이 과연 지속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인지 그리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품이 이 라이프 사이클이 긴지 짧은지 적어도 그 정도는 구분해 낼 수 있으면 오히려 더 투자하는데 좀 쉽지 않을까 그런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어떤 기업을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그 기업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기를 바라는 건 주주의 그럼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당연하죠. 거죠. 당연한 거죠. 우리가 주주 입장에서 그러한 기업의 가치를 올라가게끔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본업 경쟁력이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요즘에 재테크 많이 하고 주식 많이 하는데 이분들이 전업 투자자라면 그냥 주식 맘대로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이제 부업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잠깐 짬을 내서 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너무 잦은 내면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본업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이제 본업 쪽에서 이익이 나는 그런 기업은 좋은데 본업에서는 이익이 잘 나지 않고 좀 부업 같은 데서 이제 그 이익이 나는 이런 경우에는 좀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게 최근에 하나 이 사례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많이 주목하고 있는 테슬라 같은 제가 경우에 지금 테슬라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테슬라의 전기차 부분은 영업이 굉장히 부진해요. 네. 하지만 이제 그 크레딧 쪽에서 수익이 나는 그 탄소 배출권. 그 이제 탄소 배출권 같은 거죠. 뭐 탄소 배출권이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는 네. 상황이고 이거는 사실 본업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때 현대차가 굉장히
먹지 않았습니까? 그 10조 5천짜리 땅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10조 5천을 땅에 투자하지 않고 한 1조 정도만이라도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쪽에 투자를 했다면 그렇게 낭패를 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업에서 경쟁력을 얼마나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거 뭐 건물 지어 가지고,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그것이 뭐 저기 또 사업 목적에 저기 본업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 기업 가치를 올리는데 결코 도움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본업 경쟁력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 본업 경쟁력이 약화되면은 그 주식은 무조건 팔아야 한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기업이 그렇게 이제 뭔가 경쟁력을 더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제 알아서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도록 주주 입장에서 요새 뭐 주주 운동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소액주주 운동이라든가 네. 이런 게 효과가 있는가, 혹은 그럴 만한 우리의 정성을 쏟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효율성이. 그렇죠. 이제 저는 소액주주 운동이 굉장히 필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자본시장을 이제 대중자본주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대중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도가 굉장히 좀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이제 액면 분할을 크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 액면가는 100원이란 말입니다. 그 50분의 1 저기 액면 분할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식수가 엄청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저기 그 기업들이 또 하고 있는 배당 정책을 보면 배당 평준화 정책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나던 이익이 작게 나던 일정한 금액의 배당을 해주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주식이라고 느끼지 않고 채권이라고 느끼게 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주식을 아주 잘게 잘라 놓으면은, 그러면 이제 한 개인 주주가 저기 그 주주총회에 가서 내 의사를 갖다 관철시키는데 임팩트가 굉장히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영으로부터 주주 경영으로부터 이제 많이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횡행하고 있는 거죠. 그 액면 분할을 해서 주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소액주주들의 어떤 그러한 영향력이 조금 더 약해진다고 보시나요? 약해지는 거죠. 모래알처럼 붙어지는 거죠. 네, 모래알처럼 붙어. 모래알은 저기 그 끈기가 없기 때문에 뭉쳐지지 않거든요. 그 말씀은 예를 들어서 뭐 1% 혹은 뭐 0.1%, 0.5% 이런 식으로 크게 가질 만한 어떤 사람들도 주수가 많아지면 그렇게 안 가질 수 있다는 뭐 안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주식수가 많아지면은 그 주주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개인 투자자 스펙트럼이 넓듯이 일단은 많이 퍼지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좀 다르고, 그리고 이제 액면 분할을 할 때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번에 이제 어딥니까, 테슬라도 그렇고 저기 그 애플도 그렇고, 이제 거기는 액면 분할이 아니고 주식 분할이죠. 그러니까 액면가가 없는 저기 이 자본주의니까. 이렇게 주식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주식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주식시장의 저기 그 생리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려면 소수의 사람들이 분점하고 있을 때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다수의 사람이 이제 그 아주 넓게 분점을 하고 있으면 어떤 이유도 간에 누군가는 팔아야 돼요. 그 뭔가 좀 올라갈 만하면 매물이 나오고, 근데 그런 걸 이제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무거워진다라고 하는데, 주가가 무거워지는 거죠. 네. 일단 주주가 많아진다라는 거는 주가 측면에서 좀 비효율성이 있는 거네요. 유리하지 않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 만약 교수님이 여윳돈이 있다고 네. 하면, 지금 뭐 화두가 많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3월 이후로 V자 반등이 일어나면서 성장주 중심으로 뭐 언택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올라왔고, 이게 버블 논란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가려면 멀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존재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괜찮은 어떤 섹터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어디라고 보시나요? 좀 고민이 많은 그런 질문이 되겠는데요. 저는 이제 조금 길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경기 변동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이제 그 파동 가지고 봤을 때, 뭐 콘트라트 F가 있고 주글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키친이 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최근에 콘트라트 F에 조금 이제 꽂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콘트라트 F 50년짜리 파동인데, 이 파동을 일으키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 신기술, 그 다음에 새로운 자원, 또 인구의 변화, 이런 쪽이 이제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우리가 콘트라트 F의 시작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이폰의 출현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전에는 전부 다 PC 환경에서 내가 일을 하려면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서 부팅을 하고 이제 일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잠도 못 자면서 모바일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모든 환경이 이제 모바일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이제 볼 때는 일단 콘트라티프가 시작됐다. 근데 이제 문제는 50년짜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해결을 하지 않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동태적으로 커지거든요. 동태적으로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성했던 기업 산업이 지금도 성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성했던 것이 쇠퇴하기도 하고 새로운 것이 나오기도 하고 그 새로운 것이 만개를 하는데 지금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아니면 보안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여기 하나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먼저 검증을 받은 산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90년대 말 2000년 초에 있었던 IT 버블을 거치면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인터넷. 이쪽은 제가 볼 때는 일단 검증을 받았다. 하지만 이제 2차 전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기차라든지 이쪽은 아직 검증대에 올라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검증을 받은 데는 산업이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지금 이제 그 검증대에 올라 있는 것들은 이거에 시간이 5년, 10년 걸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언택의 시대는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 누가 핵심이 될 것인지 하는 것들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안에서도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 굉장히 이제 찾는 거죠. 근데 아직 못 찾았어요. 만약에 제가 찾았던 손치더라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네. 혼자 투자해서 그럼요. 돈은 혼자 먹어야 맛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 사람의 심리라고 치면 그러니까 결국은 왜 주변에서 이거 정말 괜찮은 종목이야라고 막 추천해 주는 것들은 사실 믿기가 좀 힘든 것들. 저는 그냥 단적으로 그게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사서 떨어진 거야. 그래서 가격 뭔가 매수세를 좀 더 붙이고 싶어서 너라도 좀 사다오. 그렇지 안 그러면 그 얘기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혹은 미리 사두고 있기 때문에 좀 올려줘라.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투자하자. 이거는 좀 신뢰성이 있겠네요. 그나마. 글쎄요, 한번 같이라고 할 때 서로 계좌를 열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